표결처리. 간단하게. 토의가 필요하면 자기들끼리 20명이 두 계조로 해가지고 얘기한 것을 합치면 되니까. 그러니까 대부분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. 다 똑같이 나와. 거의 똑같이 나와. 한 안건에 대해서 20%라냐, 19점 몇 프로라냐, 18%라냐, 뭐 이 정도 차이들밖에 없어요. 보면은. 그래서 그거를 표결 처리해서 세 개가 한 안건에 대해서 나왔다면 세 가지를 놓고서 표결 처리해요. 그래서 제일 많이 된 거, 과반수 넘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것이 최종 안건이 돼요. 최종. 회사에 넘겨줘요. 회사에 넘겨줘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한 10분만 더 하고 설명을 더 하고 나머지 때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 조심해야 될 걸 마지막에 한 20분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. 임금 인상 안만 만드는 뭐예요? 안만. 그래서 첫 해부터 안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 결정해달라고 했어요. 근데 맨 처음에 조합원들이 이상하게 생겼어요. 그럼 집행부가 뭐 하는 거냐? 딴 데에서 보면 다 집행부가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단식하고 뭐 결국 머리 깎고 이런 거 하잖아. 그런 사기치지 말라. 우리는 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하는 것이다. 집행부는 조합원이 시키는 거 하겠다. 그거는 무슨 수를 쓰다도 내가 위원장이니까 책임지고 그대로 하겠다. 그렇게 어떻게 관철시킬 건가 이걸 토의회장이니까 잘 만듭니다. 실제로 뭐라 그러냐면 조합원들이 무식해서 못 만들 것이다. 아마 별론 소리가 다 있었는데 어떻게 깔끔하게는 딱 정해진 게 4번만 교섭할 거야. 4번만 교섭. 첫 번째 교섭 없어도 그만.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섭 요청해서 안 한다 그만. 세 번째 교섭해도 안 해도 그만. 네 번째 교섭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질문 있어요. 지금 다 위임이 돼 있는 상태고 내년에 넘어왔어요. 그 위임을 받은 게 잘못이지. 아니 내가 한 게 아니고 전 집행부 위임해서 집행부 바뀌었잖아. 바뀌었는데 지금 그 안을 그대로 유효한 거고. 그럼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. 나 지금 그래서 그게 고민이 되는. 아니 네가 그런 힘이 있냐고. 이 집행부가 그런 힘이 있어. 이거 다 관찰해? 아니요. 그냥 해놓고 넘겨주고 가는 거죠. 그럼 솔직히 자신이 지금으로서는 이 단결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결과물을 만드는 자신의 지방 수련을 왜 하는 거야? 지부 수련을. 가서 솔직하게 물어봐. 이게 좀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다. 넘겨는 받고 시간은 지나고 연말도 지나버렸는데 또 작년 때 돼버렸는데 이거를 한다고 하지도 못할 거면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단체 행동에 들어갔으면 좋겠냐. 한번 토의를 해보자. 그럼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. 2차 토의. 의견들을 봐가지고 한 번 더 하고서 좀 시간을 갖고 가야지. 그건 방법이 없잖아. 예를 들어서 말이 안 되는 과도한 무슨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관철할 거야? 능력이 안 되잖아. 능력이 안 됐는데 가져가야 될 때 가서 가져간다 허리 부러져. 가지도 못하고. 그런 걸 지금 조직력을 만드는 게 무슨 조직력을 만들고 지부총회를 군회총회를 해가지고 단계를 올리는 것이 처음에 그것을 일상활동을 하는 일은 노동자 활동으로 가는 게 목표예요 지금. 뭐 여기서 뭐 월급이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. 당장 굶어 죽는 사람도 없을 거고. 자기들도 생각해보면 참 가짜일 거예요 지금. 저 집행부가 면담 한다고 해서 집행부 한다고 해서 투표는 했는데 네가 해달라고 그랬잖아. 나 찍어주면 잘할 거라고. 그치? 뭐 누가 당신 아니면 안 돼. 뭐 이렇게 밀어붙인 건 아니잖아.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지 한다고 했으니까. 책임을 지는데 솔직할 필요가 있다.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동의해야지 어떻게 알아. 어떻게 할 거는 조합원들도 소위해봐요. 이번 올해 임금 인상 단협에 넣어서 같이 해버리자. 이런 의견도 있을 거고 조합원들. 그래서 누가 봐도 안 되는 걸 하자고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분해총회 이것이 되게 내가 조합원들을 바보로 보지 말고 믿으라 그러잖아.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. 의심하지 말고. 다만 간극이 생기지 않게 빨리빨리 알려주고 가장 신속하게 알려주고 또 그 의견들을 뭐 집단적으로 모아야 돼. 집단적으로.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 김아무개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참고사항이에요. 전체 의견이 아니고 토의된 결론이 아니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건
전체가 어쨌든 토의를 거친 안건은 결과들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집행할 준비를 해야지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이 무슨 소리를 하든 참고사항일 뿐이야. 들어만 준다, 들어만. 대부분이 개인 민원사항이 많겠죠. 개인 민원사항이. 그 의미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. 대중을 조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대통령도 날아가게 만드는데 개개인들을 보면 하자투성의 개인이에요.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결정이 되지 않고 아직 여기 안 적어 놓은 게 있어요. 뭐가 있냐 그러면 개인과 조직 속에서 개인과 나의 생활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? 이것을 이해하는 이론이 없어요. 지금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. 이거 뭐냐면 개인으로서의 대중과 한 사람, 대중 속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 때 그 사람은 한심하기 짝이 없어. 약점투성이고 담배도 막 피지 술 먹으면 실수하지 뭐 이런 사람은 마누라 두드러 패고 뭐 골치 아픈데 전체 속에서 하나의 노동조합 혹은 촛불을 같이 든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는 똑바로 행동합니다. 청소도 잘해서 술도 절제해. 왜냐하면 그 촛불 시위할 때 보니까 어떤 사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. 쓰레기 봉투 주머니에 넣고 가고 쓰레기 다 집어넣는 거야. 그다음에 술 먹고 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술 취한 척 하는 사람이 없어. 왜냐면 주위 사람이 다 술 마시고 비켜줬으면 좋겠다. 이게 눈치가 보이니까 그런 행동을 안 해. 자기 힘으로 방자하는 행동을 안 한다. 책임 있는 행동을 하더라. 그것이 개인과 조직 속의 개인하고의 차이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회사 업무하면서 보는 여러분들 동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노동조합하고 단체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으로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완전히 틀려요.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대중운동을 하는 사람한테 이 부분이 대중운동하는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. 나는 3년간 그걸 느껴본 사람이고 그런 걸 느껴본 사람은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요. 대중운동하는 사람.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질 않아. 믿으려고. 근데 그게 또 뭔지도 몰라.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개인을 욕하는 거야. 김계동에 보니까 걔가 무슨 옛날에 촛불 들었는데 술 먹으면 막 아무 데서나 뭐 소리 지르고 한편한편하며 그런 얘기만 한다고. 개인적으로. 그러나 전체 속에서의 그 사람의 행동은 절대 그렇지 않다. 그래서 대중으로서의 개인하고 개인으로서의 개인은 차이가 있다. 그래서 노조 간부들은 전체를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노조 간부들의 의무는 정직하고 신뢰하고 빠르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게 소통. 이 회의 방식의 특징은 소통과 공유입니다. 돌아가면서 발언하면 옆에 사람 의견들을 얘기하는 걸 다 들어요.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또 얘기하고 다음 사람한테 두 사람의 의견을 또 듣고 이런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소통과 공유가 한꺼번에 일어나요.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. 바로 그런데 원칙이 간단한 것 같지만 주어져 있는 것이다. 그래서 가능하면 찬반 토론이나 집중 발언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되 그건 철저히 통제해요. 찬반 토의 못하게 하고 한 사람만 발언하는 거 이거 맞아요. 자꾸 그러면 내쫓아버려요. 좀 나가서 되시라고. 필요 없으니까. 질문이 아까 전에 무림토의 하는데 40명이면 한 번씩 하고 끝내는데 그걸 40명이 모여서 한 번 더 해야 돼요? 아니면 2차 토의를 해야 돼요? 아니 불림토는 조별토의는 조별토의로 끝나는 거예요. 끝나고 그러면 그거만 이제 본적 보여주면 되는 거죠? 한번 거기서 또 하나를 또 시간 더 걸리게 해봐야 비슷한 결론이야. 비슷한 결론이고. 그러니까 그 저기 조별 토의를 다시 이제 이게 결론이 이제 나온 그 결론을 이제 나눠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조장들만 모여서 따로 정리를.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집단 토의를 이제 쭉 하잖아요. 1차 토의 해서 전국 동시분회청에 거기서 회의록을 본조로 보내니까 본조로 하면 그걸 모아가지고 전국에 다시 보내는 거야. 그러니까 한 장으로 가능하면 나가는 거지. 이렇게 큰 종이 마분지 하나를 보내.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60명인데 지금 120개 정도 된 분해거든요. 상관이 없어. 그럼 120개의 분해를 다 적어갖고 당연하지. 한 10페이지들 12페이지 그래야 누가 참석하고 어디는 어떤 생각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계속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게 또 그 다음에
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센반을 하는 게 누구 했냐 회사에서 수색하고 뭐 이렇게 찾아내고 참석 많이 한 그거는 또 이제 압박하고 위원장의 임무야. 그런 일이 발생하면 회의를 방해한 거잖아. 예. 업무 방해죄로 네가 잘하는 고발이잖아. 예. 고소할 거야. 진짜 그거는 공식적인 노조의 업무를 방해한 게 됩니다. 예. 형사가 하는 거야 진짜. 진짜로 공개하는 거야 이거. 농담하는 게 아니야. 예. 그거 그렇게 하면 바로 고발하는 거야. 예. 그다음부터 못해. 지금 뭐 대표에서 하고 고발했는데 뭐 이렇게 부서장님 보고 다 고발하라는 얘기죠. 아, 사장도 고발해? 예. 아, 노조에서는 노조 조직이 중요하지만 사장이 중요한 거 네. 없으니까 사장은 원래 고발 대상이야. 예. 제일 먼저 고발 나가는 거야. 10개씩 뭐 별을 달아줬고. 예. 그거는 뭐 그거 할게요. 사전에 경고를 하라고. 인사 쪽에다가 만날 때가 인사할 때가 네, 있으면 무슨 일을 하는데 노조 활동에 방해하는 일, 이 방해하는 이러이러한 것이 예를 있는 것인데 간접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줘서 예. 조합원이 분회총회에 참석 못하게 하는 것 예. 이것도 대상이다. 네. 라고 분명하게 노조위원장이 그런 거 하는 네. 거예요. 간부들이 제가 일상적으로 할게요. 조합원들이 일상적인 부분에서 싸우기 귀찮고 버거운 일은 간부들이 해주는 거예요. 대신 말려줘야 돼. 오케이. 그래서 이제 아까 물어본 거 분회총회는 분회총회로 피드백하는 거예요. 계속. 1차 분회총회 하면 회의록 이렇게 전체 다 만들어서 즉시 보내줘. 예.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각 분해 걸 전국 걸 다 볼 거야. 예. 중요한 건 다른 데는 어떤 얘기하는가 아주 첨예하게 봅니다. 사실 안 보는 거 같아요. 그리고 아니 진짜로 맞지? 첨예하게 봐. 그거 니네는 왜 총회 참석 안 했어? 서로 나누라. 아 그리고 보니까 이제 부서장이 아니면은 자기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출처하면서 있더라고. 그 다음에 분해 잘 안 된대. 부서장 욕도 해. 아, 그 뭐 우리 지점장은 그때는 이제 지금 그 지점장이 아니고 지금 지역단장이라지. 그 지랄 같아가지고 그 새끼 아주 제일 지랄해 이런 얘기도 하고 자기네끼리는.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들을 어쨌든 정보를 받아가지고 가만두면 안 되잖아. 그래서 내가 싸우긴 싫고 그래서 운전하면서 새벽에 제일 늦어 지점 한번 쓱 들려봐요. 8시 전에 나가면 난리가 나는 거야. 난리.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러 갔다 뭐라고도 안 해. 그냥 지점장이 알아서 잘 해. 좀 관여하지 마세요. 나올 때. 그리고 관심 있어요. 하실래요? 한번 해보실래요? 그 다음부터 안 해요. 웬만해서. 그래서 출장이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. 그런 데. 조합원들 그러면 좋아하지. 분위기가 좀 틀려지니까. 쏙도 시원하고. 그런 분위기를 간부들이 해주는 거야. 일상적으로. 지금 보니까 내가 딱 처음 여기 와서 듣는 얘기가 모든 부서에서 일어나는 거를 인사부를 통해서 협의하고 논의해라 이렇게 계속 이제 그 말을 듣고 있거든요.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부서에 바로 이제 아니 노조가 왜 필요한데? 인사가 못 해주니까 노조가 필요한 거 아니야? 알아서 잘해주면 노조 생기지도 않게? 그 말을 자체를 이제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스스로 단결한다는 게 우리가 부족한 게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권익 침해가 아까 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. 네. 풀고 할 필요 없이 17년 그냥 붙여. 그렇죠. 그러나 이제 나는 항상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인사 쪽에서 알면 안 되는 건 안 했고 네.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. 네. 그럴 때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그리고 네. 그것 좀 주의 좀 주시라고 얘기는 해줬어. 네. 근데 그걸 반드시 상의라면 노조에 정보를 알려주는 꼴이 되니까 조심이지. 그래서 임금 인상을 예를 들면 4번 분회총회를 한 달 했어요. 근데 그때 2가지를 토의하라는데 안을 만들고 어떻게 관절할 건가. 관철할 건가 이걸 못 만들 줄 알았는데 딱 나오더라고. 간단해.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정말 이렇게 이제 총회를 해야 되는데 뭐 대구다 그러면 이제 버스를 모여서 오는데 분회 총회를 하는데 버스가 하면 회사 이제 관리자가 막을 거니까 회사에 얘기할 때는 예를 들면 동대구역에 모인다고 해놓고 대구역에서 모이자 이런까지 소리를 다 했어. 아니 분회원들끼리.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타협이 심했어. 그러니까 분회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그 얘기를 다 하니까 정말 이렇게 다 모이더라고요. 우리가 모이라고 해서 이렇게 총회 뭐 모이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이 그 결정했으니까 좀 모여지더라고요. 왜냐하면 분회 단일이나 이런 데서는
지혜롭게 잘해요. 우리가 방법을 꼭 제시하지 않아도 아주 기가 막히게 행동을 잘해요.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사람들이 주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맞다. 그리고 자기들이 자주적으로 해결책도 가지고 있어. 왜냐면 사람은 다양한 능력이 있어요, 각자. 한 사람이 이걸 잘하면 다른 사람이 또 이걸 잘하고 이런 게 있어요. 그걸 다 모으자는 거예요, 일반적인. 장점을 다 모으자. 집단지성을 모으자, 이런 얘기예요, 집단지성을. 그래서 방법에 대한 게 저는 4번만 교섭을 해라. 무작정 2달, 3달 회사 응하지도 않는데 교섭 하지 말고 딱 그렇게 나오고, 그 다음에 위원장이 쟁의대책위원회를 설립해라. 그리고 그 쟁의에 대한 절차가 딱 정해져.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쟁의 발생 신고를 하고, 그때부터 쟁의대책위원회를 가동한다. 이렇게 됩니다. 쟁의대책위원회는 그때 분회장 이상 전원단, 간부 전원단. 그러니까 숫자가 꽤 많아요. 분회장이 한 60명 정도 지금 되고, 현재 110명이고 110명. 그것만 해도 뭐 굉장히 무서운 힘이지, 사실. 간부 30명 해서 140명. 140명인데 그것만 하면 어마어마한 힘이야. 근데 조합원까지 가세할 준비가 돼 있잖아. 왜냐면 지금 분회총회를 했으니까 언제든지 동원이 가능해요. 그래서 가능하면 조합원들이 안 올라오는 게 편하죠. 그래서 제가 딱 2번을 서울에서 총회를 한다라고 때렸어요. 때리니까 그 다음날 그 12시까지 본사 앞으로 직결이 유지되어 있거든. 그거 보내고 나니까 밤에 다 오는 거야. 밤에 멀리서는 부산에서도 오고 난리가 난 거지. 그래서 친구 그렇게 행동이 결정이 돼요. 그래서 딱 4번만 하고 쟁의대책위원회 수집을 해가지고 쟁의대책이